엔비디아. 이번 최신 실적 발표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진짜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과 함께 엔비디아 FY26 1분기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서 이 복잡한 내용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바로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식 발표 요약 자료를 보고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이번 발표가 엔비디아의 현재 위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런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 데이터 센터 쪽 성장세가 엄청났고 맞아요. 그리고 그 블랙홀 아키텍처, 이게 또 엄청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지정학적 변수,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다 얽혀 있어서 좀 다각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눈에 띄는 실적 하이라이트부터 볼까요? 총 매출 440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나 늘었고요. 와, 69%요?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390억 달러. 이건 무려 73% 급증했습니다. 정말 폭발적이네요. 이게 보니까 AI 워크로드가 이제 학습보다는 추론 쪽으로 넘어가고 또 AI 팩토리 구축이 막 본격화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 블랙홀의 부상 속도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블랙홀이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빨리 시장에 안착한 제품 같아요. 발표하자마자 벌써 데이터 센터 컴퓨팅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70%나요? 벌써요. 네, 그러니까 이전 세대 그 호퍼에서 블랙홀로 넘어가는 게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진 셈이죠. 와, 이게 그냥 단순히 신제품 성능이 좋다, 이걸 넘어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AI 시장의 기술 전환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고객들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넘어간다는 거군요. 네, 이전 세대 투자금 회수 이런 거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성능 좋은 최신 기술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특히 그 GB90 MVL 렉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이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 수만 개 규모로 매주 도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요가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죠. 미국의 그 새로운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 아, 맞아요. 그 H200 GPU 판매에 제동이 걸렸죠. 네. 1분기에 이미 관련해서 손실을 45억 달러나 인식했고 2분기에는 중국 매출이 크게 줄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45억 달러면 진짜 큰데요? 그렇죠. 젠슨 황 CEO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기업한테 안 좋고 오히려 중국 현지 경쟁사들을 키워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직접 얘기했고요. 네, 이게 엔비디아한테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도전 과제일 겁니다. 그 중국 AI 시장 규모가 한 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접근이 제한되니까 500억 달러요? 와.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 타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글로벌 AI 플랫폼 경쟁 구도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CEO 발언은 이게 그냥 칩 판매 문제도 아니다,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일부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하긴 규제 때문에 기존 칩 성능을 더 낮추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 어려움 속에서도 엔비디아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큰 흐름이 있잖아요. AI 모델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그 추론 작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 아, 네, 맞습니다. 추론 수요 급증. 이게 또 중요하죠.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생성하는 토큰 양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답을 찾는 리즈닝 AI 모델. 이게 주목받고 있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리즈닝 AI, 예를 들면 딥식 R1 같은 모델들 있잖아요. 이게 기존 AI처럼 그냥 패턴만 인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나 도구를 막 찾아다니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훨씬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해야 할 토큰 양이 기존 방식보다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배, 1000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처리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이나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이 바로 이런 엄청난 연산 부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나온 겁니다. 아하. 최근에 ML퍼프 추론 벤치마크 결과 나왔는데 거기서 GB200 MBL 시스템이 이전 H200 시스템보다 최대 30배 높은 처리량을 보였어요. 이게 그 성능을 딱 보여주는 거죠. ML퍼프는 또 업계 표준 벤치마크니까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30배라니 대단하네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여러 분야를 또 강조했더라고요.
각국 정부가 자체 AI 인프라 구축하는 소버린 AI, 네, 소버린 AI. 그리고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에 AI 도입하는 엔터프라이즈 AI.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AI. 마지막으로 로보틱스랑 디지털 트윈 활용하는 산업 AI.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AI가 이제 특정 빅테크 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고 모든 기업, 모든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정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군요. 그렇죠. 소버린 AI는 각 나라가 이제 데이터 주권이나 기술 통제권 확보하면서 AI 경쟁력 키우려는 움직임이고요. 엔터프라이즈 AI는 보안이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기업 내부,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구축 수요가 빨리 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RTX 프로나 DGX 같은 솔루션이 딱 이걸 지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옴니버스나 아이작 플랫폼 같은 건 엔비디아가 아예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자체를 주도하겠다는 뭐 그런 야심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재무 상황이랑 다음 분기 전망을 좀 보면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450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450억 달러? 아까 말한 중국 H2제로 매출 감소 예상분. 이게 한 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던데 이걸 고려하더라도 블랙 웰 수요가 워낙 강해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거죠. 총 마진율도 72% 수준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아주 강하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특히 블랙웰 기반 제품 수익성이 좋고 또 소버린 AI나 엔터프라이즈 AI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걸로 보이니까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통제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블랙웰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무기가 있고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론 수요, 그리고 소버린 AI나 엔터프라이즈 AI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AI 기술 최전선에 계신 당신에게 이번 발표는 기술 발전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AI가 이제 단순 정보 처리를 넘어서 스스로 추론하고 계획하는 리즈닝 단계로 가고 있다는 점, 이게 국가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컴퓨팅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컴퓨팅의 본질이요? 네. 그냥 단순 연산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이나 통찰력을 스스로 막 생성해내는 그런 디지털 지능.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우실 거예요.